안녕하세요. 상담사 레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사주, 타로, 그리고 신점의 차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목 보시고 저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덜어는 그래, 애매하긴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이거를 좀 모르시거나 애매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은 뭐 일반인들한테는 좀 모르는 게 정상적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손님이 와가지고 타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 입장에서 솔직히 좀 황당하긴 해요. 왜냐면 마치 스파게티 집 가가지고 스파게티가 뭐예요 하는 거랑 저는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이쪽 업이 계속 누구나 다 알거나 접하는 분야는 아니고, 뭐 다 알아야 되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할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정확히 모르셨거나 애매하셨던 분들은 정리를 한번 하실 수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적어도 뭐 마이너스 될 일은 없겠죠, 그죠? 잠시 시간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는 역학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도움될 만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유튜버가 좀 되려고 해보는데, 아직은 진짜 초짜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 추천 많이 눌러주셔서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힘을 더 받고 더더욱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일단 클릭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들어오신 김에 끝까지 다 봐주시고, 영상이 좀 볼만하네, 그래도 뭐 도움될 만하네, 나쁘지 않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추천 꼭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주가 일단 뭔가. 자, 사주는 한자로 쓰면 네 사자에 기둥 주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네 가지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기둥이 뭐냐면 연 기둥, 월 기둥, 일 기둥, 그 다음에 시 기둥인데, 그걸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 기둥이 그러니까 연, 월, 일, 시를 나타내고 있는 그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경자년 이렇게 얘기하면 경자가 이제 올해 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이 이제 이모달인데, 이번 달이 이모달이면 이모달 자체를 월주라고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게 뭐 요즘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왜 뭐 을사조약, 을미사변, 뭐 병자호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을미년에 있었던 사변이고요, 을사년에 맺은 조약이고요, 병자년에 생긴 호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라고 표현하는 게 그 해 연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해를 표현하는 그 연도에 있었다는 표현이 앞에 붙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석으로도 지금도 경자년, 이모월, 뭐 신미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요즘 안 쓰고 그냥 뭐 2020년도 뭐 6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걸 절대 쓸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사주라는 건 네 가지 기둥이 연, 월, 일시를 한자식 표현으로 하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나오고, 그 위아래 글씨가 통합 8글자가 되기 때문에 사주, 팔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 팔자라는 건 뭐냐면 그 날짜의 기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별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생일을 갖다가 옛날에 쓰던 방식으로 이제 그 글씨를 쓰면 그 8가지 글씨가 나오는데, 그 8가지 글씨 가지고 오행 판단해가지고 뭐가 많고 뭐가 좋고 어떤 기운 타고 태어났고 무엇이 약하고 뭐가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냥 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는, 이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우주의 기운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약한 존재죠, 그죠? 그래서 이 우주 기운을 받고 태어난 그날의 기운이 있는, 그래서 그날 숨쉬고 태어난 너는 그날 기운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정하에 표현하는 게 사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일이 어떤 날이었다 이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날짜에 따라서 이제 운의 흐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너는 어떤 성향을 타고 태어났고 뭐 타고 태어난 환경이 이런 게 주어졌으며, 그 다음에 이 나이 때는 이런 운을 지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운의 흐름 베이스를 보는 게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니까 혹은 뭐 그 성당 다니니까 그 사주 같은 거 보면 안 되고요. 타로점만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주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운의 흐름을 보는 거라서 뭐 그 사주 봤다고 되게 그 율법에 어긋난 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되려 그런 분들은 점사를 보는 타로점이나 육효, 주역 혹은 무당한테 가서 보는 신점 같은 걸 피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 거지 사주 보시는 건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는 그날 타고 태어난 환경, 살아가는 흐름, 운의 향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너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표현 방식은 자기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정적인 곳에서 나랏밥 먹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혹은 뭐 자기는 이제 인수가 강하다라는 게 뭐 약간 남을 위하거나 봉사하는 마음이 좀 강하니 남을 위한 쪽, 배려한 쪽으로 일을 하시는 게 자기 성향이 잘 맞습니다. 이게 원래 사주 오리지널 해석 방법인 거지. 너는 공무원 해야 돼. 뭐 시험 치면 안 돼. 사업하면 망해. 이런 식으로 왜 당락처럼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사주 보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주는 절대로 당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너가 다른 때보다 시험 운이 좋다. 그러니까 뭐 다른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 혹은 네가 한 거보다는 성적이 더 잘 나오겠다. 이런 식의 그냥 흐름을 읽는 게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당락이 나오진 않아요. 내가 이제 너 올해 시험 운이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너 올해 모든 시험 붙어 이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타로. 타로가 이제 점의 일부인데 타로 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타로점 보러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타로는 엄연히 점학의 일부거든요. 점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보시는 게 그냥 타로점이에요. 왜 늘상 봐왔거든. 저도 솔직히 홍대 바닥에 있는데 진짜 점집 타로집이 진짜 많아요. 저도 진짜 여기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잘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이 뭐냐면 점은 또 한자를 쓰면 그 복점자에 그 밑에 입구자가 있는데 입구자 위에 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산때 부딪힌 가지 밑에 이제 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점을 본 걸 입으로 떠든다거든요. 그래서 점은 저는 이제 손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랑 나랑 지금 만났잖니. 그렇게 교차점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다 가다 만나면 이렇게 점이 생기잖아, 가운데. 그래서 이 점이 뭐냐면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겠다. 지금 붙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을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올해 시험이 좋다 한 거는 사주인데 이번 시험에 붙나요, 떨어지나요는 점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번 시험 떨어지고 다음 시험은 되나요? 이게 당락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주로 봤을 때 궁합이 괜찮아. 그 친구가 좀 이해하는 마음이 큰 놈이야.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근데 걔가 지금 삐졌나? 안 삐졌나? 혹은 헤어졌는데 연락이 오나 안 오나? 이거는 사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사주로도 자기 애인이 돌아올 가능성이 큰 날, 혹은 애인이 내 생각할 수 있는 날, 혹은 그 친구가 좀 나를 땡겨 할 수 있는 날, 이런 식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날이 언제다가 있는 거지 내일 연락 오겠다. 3일 있다 오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3일 뒤일 수 있겠지만 그날 올 가능성이 크다가 사주고 걔가 온다는 점인 거예요. 온다 안 온다는.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이게 진짜로 제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이해하실까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정성껏 성심성의껏 다 달아줄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반가이 읽고 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점자가 한자 쓰면 이렇게 산대 모양인데 옛날에 점을 보는 방식은 뭐 거북이 등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모양을 보고 점을 봤다 이렇게도 하고 뭐 육효 같은 경우는 산대 뽑아서 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글씨가 이제 뭐 이제 산대까지 꺾어진 거 혹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만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선에다 이게 교차된 거니까 이거 점 붙이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점 자체는 지금 상태를 보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은 보러 온 애가 있으면 이제 타로점을 보잖아, 그죠? 그러면 공부 안 한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시험 붙나 이렇게 보고 점을 딱 봤는데 내가 뭐랬냐면 너 공부 안 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 왜냐면 그 공부 안 하는 숫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데 네. 야, 공부 안 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혹은 붙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지. 요즘 시험이 되게 빡세잖아. 그죠? 그리고 그 연애운 보러 와도 제가 남자친구 언제 생길까요? 하는데 딱 펴보면 아무것도 안 해.
게으르든지 뭐 할 상황이 못 되든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생길 가능성이 크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지금 공부 안 해서 떨어진다고 나왔지만 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시험 기간 혹은 그 시험 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열심히 빡세게 공부하면 다시 그 보는 시점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친구가 올해 연말에 시험이 있는데 계속 공부를 안 해. 그럼 똑같은 결과가 유지되는 건 거고, 갑자기 얘가 마음을 좀 급하게 먹고 학원도 가고 막 혼자서 이제 이런저런 것도 보면서 막 한다. 그러면 그 내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로점 보시는 분들이 그 가끔 알지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가 3개월 가죠. 타로점은 3개월까지밖에 못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혼은 절대 보면 안 되지. 3개월 다 결혼할 일이 없는데. 그죠? 근데 점은 뭐 연애운도 저는 3개월 간단 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지금 시점이 이래. 지금 걔 마음이 이래. 그래서 네가 지금은 되게 좋겠지만 다시 다른 시점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건 거고, 특히 연애 같은 경우는 사람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금방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케이스도 봤냐면 손님이 들어와서 이제 연애운을 보는데 카드를 딱 뽑았는데 남자 여자분이 카드 그림이 정말 진짜 거지같이 나와가지고 사이가 되게 안 좋은가 봐요. 뭐 되게 싸우셨어요? 아니면 싸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하는 말이 원래는 사이가 되게 좋은데 여기 앞에 입구에서 싸우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뭐야, 사이가 좋았는데 입구에서 싸우고 들어와서 내한테 오니까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걸 봤냐면 이제 헤어지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든요. 지금 헤어졌다고. 지금 헤어졌는데 남자친구 어때요? 근데 보통 그때 보면 카드가 정말 노답이에요. 진짜 끝났다. 볼 생각이 없다. 걔 안 올 것 같아. 볼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뒤에 제가 꼭 얘기해 주거든요. 이 점이라는 거는 지금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음인 건 거지, 이 마음이 얘가 하나도 안 바뀌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안 본다고 나오겠지만, 사람의 감정이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오늘 됐다 열받아가지고 진짜 끝내겠다고 맘먹었지만 내일 또 술 한잔 먹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씨 내가도 좀 잘한 게 없는 것 같고 얘도 좀 약간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면 사람 마음이 바뀌면 다시 카드가 바뀐다고. 그래서 첫날 전화 오셔가지고 끝났다, 노답이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2, 3일 있으니까 이제 고민하는 카드가 떴어요. 갈등하는 카드.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되돌아온 내용이 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외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일주일 만에 말이 다 바뀐 거잖아. 그죠? 이때는 끝났다, 노답이다, 고민한다, 다시 되돌아온다. 다시 만나서 또 싸울지는 다음 문제고, 여하튼 그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점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관두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 4개월 있다가 우리 사장이 굉장히 운이 좋아져갖고 뭔가 굉장히 괜찮은 뭘 오더를 받든지 뭔가 건수를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회사 사장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럼 내 직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약간 달라지는 게 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들은 거 중에 그 되게 뭐 유명한 타로집이 많죠, 그죠? 그 타로집을 저희 선생이 한번 갔어요. 뭐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가 대체 쟤는 어떻게 본가 싶어서 가보셨다는데, 그 선생은 손님이 앉으시면 생년월일 물어본대요. 그 사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물어봐서 휴대폰에 어플에다가 이제 그걸 입력하면 사주가 나와요. 만세력, 그 제 영상에도 앞에 있는데 그 만세력에다가 걔 생일을 찍는 거야. 생일을 찍어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원래 바람기 있는 놈을 많이 만나는지 혹은 올해 이별수가 좀 강한지 남자복이 기본은 하고 가는지 없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점사가. 왜냐면 벌써 딱 보면 이게 헤어지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혹은 뭐 이런 놈 만났겠구나 이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 왜? 뭐가 더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가라예요. 가라. 솔직히 가라예요. 왜냐면 그 사람 사주 본 거거든. 사주 타로를 볼 때는 타로로 나온 내용이 있고 사주로 나온 내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기본으로 사주로 봤을 때 남자운이 괜찮은데 이 새끼가 그지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건 지금이 문제인 거지 걔가 계속 흐트러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 설명, 타로 설명이 다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이 본다라는 거는 이미 기본 밑밥은 깔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타로도 야매고 사주도 야매라고 봐야지. 야매는 아니지만 이제 타로 봅니다 해놓고 이제 사주랑 같이 얹어서 봐드리는 건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되게 잘 보나 보다 생각하는 거지만 이미 너의 약간 미천은 깔고 가는 거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누가 왔는데 몇 년생인데 이름 뭐야? 그럼 난 얘기 다 할 수 있어. 왜? 난 이름쟁이니까. 이름을 제일 잘 보니까. 그걸로 맞출 수 있는 건 나는 이제 내가 더 무당짓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 한복 딱 입고 비니 하나 딱 꽂고 앉아가지고 몇 년생이요? 이름이 뭐요? 게으르구만. 게을러서 답이 없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나중에 혹시 제가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점은 뭐냐면 그 소위 무당분들이 보시는 거죠. 그죠? 그분들이 이제 그 원래 신점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은 이제 그냥 귀신인 거죠. 그죠?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병이다 하는 것도 원래 그죠? 병원 가가지고 신경성이에요 할 때 그 신자가 귀신 신자래요. 알 수 없는 병인 거지. 그지? 아무튼 그 신자는 그 귀신 신자예요. 그래서 신점 본다라는 게 귀신점 보는 건데 무당분들은 그분들이 뭘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방울 흔들고 뭐 해갖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그 귀신 부른 다음에 귀신이 떠들어 주는 걸 내가 대신 떠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왔는데 귀신이 이제 저 새끼 바람막 사기당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 사기당했어 그 돈 못 받아 요 정도가 원래는 진짜 오리지널 무당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진짜 카리스마 쩔죠. 사기당하고 왔지 그 돈 못 받아 아 두 마디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그 사주 저도 솔직히 예전에 점집을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생긴 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로 그 점집 가면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막 신이 눈끝에까지 다 내려왔다. 뭐 네가 신을 안 받아서 좀 피곤한 거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신점 보러 갔는데 정말 막 신을 안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한 2시간을 떠들어준 것 같았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 친구 따라간 친구는 영화 한 편보다 이게 더 재밌네 이런 말도 했고 진짜 그날 약간 충격받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내가 정말 신을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의심이 많으니까 복장을 좀 달리하고 화장을 했으면 안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2번째 갔을 때 똑같은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구술하겠다고 내가 작정을 하고 갔다고. 너무 이제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얘기하니까 오니 알겠다고 내가 갔는데 진짜 2번째로 갔는데요. 전혀 딴소리 하셨어. 전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신내리면 쏙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 하고 또 딴 데도 몇 번 갔더니만 진짜 신내림 받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고. 자, 여하튼 그 신점은 이제 그냥 그 귀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주 공부할 때도 그 무당들도 사주 공부하러 오거든요. 다 신발 떨어져서 오신 거예요. 신발 떨어져서 신발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기당했구만 너 돈 못 받아 이 2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무당 점사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무당분들이 또 삼재가 어떻고 역마살이 어떻고 도화살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 용어는 있죠. 전부 다 사주 용어예요. 사주 용어. 사주 용어에 역마살이 있고 무엇이 있는데 그거를 왜 그분들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무당들도 그 신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신의 종류에 따라서 장군신이다. 뭐 약신이다. 무슨 보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종류가 좀 다른데 그 중에서 이제 무슨 글로 보는 신이 있대요. 그런 신들을 모신 분들은 어차피 이게 뭐 사주쟁이가 갔다가 귀신 돼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거는 그 생년월일 갖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점쟁이가 내 나이랑 사주는 다 물어봤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신만 받으신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왜 무당들이 삼재를 쓰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삼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겠지만 여하튼 그 일반인들이 좀 어떤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실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하셨다가 꼭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은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로쟁이가 생일 물어본다. 그건 사주 보는 건 거고 사주쟁이가 타로 보는 거는 타로 보는 건 맞긴 한 건데 무당이 사주 물어본다? 그건 또 사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생년월일 들어갔다. 그냥 사주예요. 알겠죠? 그냥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년월일 안 보는 점사는 타로. 무당도 원래는 생년을 안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 그래서 원래 자기 운을 제대로 보려면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주를 먼저 아셔야지 내가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타고 태어났고 내한테 처해진 환경이 이러이러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흐름은 이렇다라는 그 베이스를 먼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사업운이 있는 사주인데 이 사업을 하면 괜찮을까요? 뭐 오래 해도 괜찮을까요? 이 사업 자체가 나랑 맞나요는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더해서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 하는 거죠. 약간 구색을 좀 갖춘 거지. 최소한 이제 그래서 사주쟁이나 뭐가 됐든지 내가 점사를 받으려면
이 사람 운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건 사주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사주 말고는 없거든요. 사주 말고는 없어요. 솔직히 사주 공부를 해야지 이 사람의 성향, 베이스, 흐름, 판때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판때기를 이미 알아야지 그게 왜 그런지, 얘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이 남자 만나지, 이게 나오는 건데,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당락이 어떻다, 이게 좋고 나쁜 일이다,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그래서 역학을 하려면 기본 베이스라는 사주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당락을 얘기해 줄 일이 좀 있을 때 그 하는 점사 보는 방법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이고요. 그래서 이쪽 바닥이 한번 발을 잘못 들이잖아, 그죠? 그럼 못 나가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주 공부 처음 할 때는 7개월이 하길래 7개월 그래 내가 몇백 쓰고 다시 사주 안 보러 가면 그 남는 까지 하고 사주를 배웠는데 이 갖고 안 돼. 왜 또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주역이네, 뭐 손금이네, 뭐 관상이네, 뭐 또 구성이네, 뭐 그 하다 보면 이 속된 말로 이쪽 바닥이 사주쟁이는 공부하다 망하고 점쟁이는 무당들은 지 굿하다 망한다 그랬어. 왜냐면 무당들은 그 신을 계속 받고 있어야지 그게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이 가버리면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주쟁이야 그냥 사주로 공부한 거니까 배운 거 갖고 떠든다고 하지만 무당들은 신발 떨어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주 공부하러 오신 것도 내가 많이 봤지만 그분들은 자기 굿하다가 망하시고 우리는 공부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이쪽 바닥이 생각보다 공부만 하다가 허송세월 많이 보내시고 업을 안 하신 분들 꽤 많아요. 오늘 좀 주저리 떠들었는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도움이 당연히 되셨겠죠, 그죠? 하여튼 다 자기들 몰랐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도움이 되셨다고 나쁘지 않으면 구독, 좋아요, 추천 좀 눌러주시고 열심히 한번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진짜 도움되는 그 유튜버 내지 그 타로 혹은 사주쟁이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